등장인물입니다. 이재명, 성남FC, 두산건설 돈이 오가는데요. 55억, 160억.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무엇일까요? 아리송하죠? 복잡한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자, 성남FC 구단은 지금도 있는 프로축구 구단입니다. 옛날에 성남 1화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인데요. 박종환 감독 있었고요. 고종훈, 신태용 선수가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교 산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교주 문선명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랬더니 성남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이 지역 연고 구단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이 성남 1화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민구단 성남FC입니다. 자, 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겠죠. 그래서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습니다. 얼마요? 160억 원을 후원받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 지난해 이 성남FC에 들어온 후원금이 9억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6개 기업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후원했을까? 이게 논란의 시작입니다. 자, 아까 성남FC에 6개 기업이 후원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자, 경찰은 왜 두산건설을 콕 집었을까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5억 원이나 왜 후원을 했을까? 성남FC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성남FC에 광고하면 효과가 너무 커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대가가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자, 두산건설은요, 1990년대에 분당 정자역 근처에 3,000평 땅을 삽니다. 얼마를 주고요? 73억 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는데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병원을 짓기로 하는 겁니다. 병원 용지로. 그러니까 병원만 지어야 해요. 그런데 두산건설이 안 짓고 계속 버팁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병원 지어서는 수익이 안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용도를 변경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병원 말고 다른 것도 좀 짓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성남시는요, 택도 없는 소리, 빨리 져라고 계속 두산건설을 압박을 합니다. 빨리 안 짓는다고 강제금도 막 부과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성남시의 태도가 바뀝니다. 두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요. 그것도 3가지나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뭘 요구했다 그랬죠? 병원 말고 다른 것도 짓게 해줘. 자, 용지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업용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건설은 거기에 뭘 지었느냐? 자, 두산건설 분당 타워를 지었습니다. 제2사옥을 지은 거죠. 또 하나, 2번 뭘 해주느냐?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용적률 높여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높이 지을수록 이득이 많잖아요. 그래서 27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3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줍니다.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게 뭐냐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내가 용지도 바꿔주고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줬잖아. 혜택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 두산건설도 땅을 일부 돌려줘. 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돌려줘. 이게 기부 체납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처음에 성남시는요, 얼마를 얘기하냐면 15%를 처음에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요 10%로 낮춰줍니다. 5%포인트를 두산건설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비용을 이른바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왜 특혜냐? 자, 아까 제가 1990년대에 얼마를 주고 샀다고 했죠? 73억 원을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산건설 제2사옥을 지었잖아요. 이 두산건설이 지난해에 이 사옥을 매각을 합니다. 얼마에 매각했는지 아십니까? 6,20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물론 이 건물 짓는 비용이 또 들었겠지만 그걸 감안해서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소진이 있죠. 그 대가로 이 55억 원을 후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가 문제냐를 살펴봐야죠.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어렵지만 아셔야 됩니다. 이 뉴스에서 계속 나올 용어거든요. 제3자 뇌물 공여. 뇌물은 뇌물인데 내가 받은 건 아니에요. 자, 두산건설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직접 준 건 아니잖아요. 대신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면 그게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건설로 하여금 제3자 성남FC에게 사실상 뇌물을 주도록 했다. 이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성남FC가 시민구단인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정상적인 후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자,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걸 들어줬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이거 아마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국정농단 때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혐의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였는데 이겁니다. 자,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제3자 뇌물 공여?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 누구에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보고 후원을 좀 해줘라 라고 했다. 이 의혹입니다.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은 16억 원을 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후원을 해준 혐의거든요. 자, 이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부정한 청탁입니다. 당시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무엇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 이 승계, 경영권 승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와줬다고 본 겁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두산건설이 성남FC에게 후원한 이 55억 원이 어떻게 쓰였냐. 이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갔냐도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측근들에게 무슨 이게 성과금으로 나갔다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데 이 부분도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건설에게 특혜를 주고 자,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뇌물성 후원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밝혀야 되느냐? 바로 이 특혜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그러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될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느냐 여부도 밝혀져야겠죠. 자, 지금으로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 기부 체납, 두산건설의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는 그 문서에 결재를 해준 그런 문서 정도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박하는 거죠. 아니, 성남FC는 시민구단인데 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내가 특혜가 아닌 용도 변경을 해준 게 대체 뭐가 문제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권이 바뀐 결과다. 왜냐? 작년에 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가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결론도 뒤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니 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반박을 합니다. 뭐냐? 그 1년 사이에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된 게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아직까지 이게 뭔지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좀 애매했던 부분이 이 두 가지로 밝혀졌느냐 여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을 콕 집었는데 검찰이 무슨 소리? 아까 6개의 기업 중 다른 기업도 한번 들여다봐야겠는데 하면서요, 바로 이 네이버를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는 싶은데 공부하긴 귀찮은 이슈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